아마 물리학과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시메트리가 있으면 컨저브드 퀀티티가 있다. 이게 뭐 네트의 정리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네트의 정리 수학적으로 쓰면 좀 더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거 중에서 이제 뭐 유명한 것들이 뭐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한 개, 모멘텀을 컨저브드 하게 해주고, 뭐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한 개, 앵귤러 모멘텀을 컨저브 하게 해주는. 근데 약간 이게 무슨 뜻인지 약간 고민을 해보면 좀 의문스러울 수도 있어요.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한 개, 앵귤러 모멘텀 컨저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가공 능량이 컨저브 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 모멘텀이 컨저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프로톤과 뉴트론 사이에도 어떤 시메트리라고 할 만한 게 하나 있거든요. 시메트리라는 게 약간 애매한 건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시메트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두 개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 강력이 프로톤 사이랑 프로톤 뉴트론 사이랑 뉴트론 뉴트론 사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시메트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쿼크에는 이제 쿼크를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쿼크에는 이제 컬러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레드랑 그린이랑 블루. 근데 쿼크에도 이게 약간 스핀 같은 건데 양자 양자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더라? 퀀텀 넘버? 이 컬러가 달라도 얘네들 사이에 존재하는 강력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의 시메트리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도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뭔가 컨저브 될 거고 여기도 뭔가 컨저브 될 거겠죠. 여기서 컨저브 되는 걸 뭐 아이소스핀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저번 학기에 핵물리학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뭐 김보성 씨의 이름을 봤던 것 같긴 한데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아, 핵물리학에서 이 얘기를 해요. 이제 핵물리학에서 프로톤 뉴트론과 컬러 얘기까지는 잘 안 하는데 프로톤 뉴트론부터 시작해서 시메트리 얘기를 하고 이제 사실 오늘 할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핵물리학 수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걸 좀 더 수학적으로 쓰는 거고 강아지 짖는 소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럼 조금 얘기를 해보죠. 좀 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약간 그 선형대수의 퀵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혹시 아이겐밸류는 아시나요? 아이겐밸류 모르는 걸로. 한다고 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벡터 스페이스는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채팅을 안 치고 말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치는데 오래 걸리실까 봐. 벡터 그 스페이스는 아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알게 하세요. 근데 아이겐밸류도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이겐밸류 안 쓸 거예요. 잘. 그리고 이제 아이겐 매트릭스는 아실 것 같고요. MNR이라고 제가 표기를 하는 거는 셋업 N by N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네 생각해보니까 디터미넌트를 모르신다고 하셨죠. 얘는 매트릭스인데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들입니다. 이거 노테이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당장 좀 이따 쓸 건데. 그리고 디터미넌트를 모르신다고 하죠. 스페셜 오소고널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소고널 그룹부터 할게요. 오소고널 그룹은 셋 오브 n by n 매트리스인데 n by n 인버터블 매트리스인데 그 인버스가 트랜스포즈랑 같은 친구들.
이거를 이제 올소고날이라고 할게요. 근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3x3 올소고날 매트릭스인데 얘는 어떤 벡터에 작용을 해서 벡터가 나오겠죠. 이건 이제 벡터인데 V랑 W에 작용해서 내적을 취하면 이 내적이 보존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올소고날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이거를 만족하면 동시에 올소고날이 돼서 이건 이제 동치 조건인데 이거랑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로테이션 같은 친구들인 거죠.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대칭. 대칭이 뭐라고 부르지? 뭐 평면에 대한 대칭이나 엑시스에 대한 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내적이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앵글 프리저빙과 논 프리저빙 크기랑 각도를 둘 다 보존하는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페셜 올소고날 그룹이 있는데 스페셜 올소고날 그룹. 이건 뭐 이제 SON이라고 쓸 거고요. 이제 N by N, 뭐 이제 ON에 들어가 있는 친구고 그 중에서 이제 스페셜이라는 거는 이제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얘기인데 이 디터미넌트가 뭘 얘기하냐면 그, 그 오더를 변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미러 시메트리 같은 거는 좌우가 바뀌잖아요. 근데 SO에는 좌우가 안 바뀌는 애들만 모은 거예요. 그 중에서. 로테이션 같은 건 좌우가 바뀌지 않겠죠. 미러 시메트리는 좌우가 바뀌는 거고. 엑시스도 아마 좌우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을 모은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네, 이대로 네.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R은 이제 리얼을 쓴 거고요. R 대신에 C를 써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MNC, 제너럴 리니어 그룹인데 오버 C인 거고, 여기도 오버 C인 거고. 근데 그 옵소고널은 그 인버스가 트랜스포즈인 거니까 C일 때는 조금 다르게 인버스가 이 허미션이랑 같은 친구. 맞나? 이게 허미션이? 대거라고 하나? 그쵸, 대거라고 하는 것 같죠.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대거 맞아요. 이런 애들을 모으면 그거를 이제 옵소고널이라고 여기서 부르진 않고 그냥 노테이션이 달라요. 유니터리라고 불러요. 아마 유니터리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수리물리를 들으셨다가 이런 건 이제 UN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ON 대신에 UN이 되는 거죠. 컴플렉스에선. 그리고 SON은 이제 SUN이 되고요. 스페셜 유니터리 그룹이 되는 거죠. C에서. 여기는 디터미넌트 1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하면 얘네들은 행렬들이라서 곱이 존재해요. 곱한다는 어떤 액션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룹이라고 쓰는 거고. 그룹은 그냥 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곱이 좀 괜찮게 자연스럽게 있는 친구들 그런 것들은 다 그룹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룹 말고도 더 좋은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O3 같은 경우엔 SO3라고 할게요. SO2로 해볼까요? 쉽게. SO2는 평면 회전 같은 친구인데 얘네들은 각도 하나만 결정되면 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이제 M2에 들어있는데 2x2 매트릭스들 스페이스에 들어있는데 사실 2x2 매트릭스들은 엔트리가 4개인 여기 리얼 넘버가 4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R4나 다름이 없거든요. R4면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인 거죠. 근데 N-바이의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냥 N 스퀘어 디멘셔널 리얼 스페이스인 거죠. 컴플렉스일 때도 마찬가지고. SO2는 그중에서 평면 회전이니까 사실 각도 하나만 결정되면
이 행렬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원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서 말하는 S1은 어느 걸 말하는 거죠? 네. 이거 원이에요, 원. R2에 잡혀있는 원입니다. 혹은 C에 있는 유닛들을 모아놓은 거로 생각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SON이라는 게 그룹이면서도 어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서페이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SO2일 때는 그냥 서클이었고 SO3일 때는 좀 더 디멘션이 높아지는 어떤 하이 디멘셔널 서페이스 같은 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알파 SO2 같은 경우는 R4에 들어있고 SO3는 R9에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SO에는 Rn 스퀘어에 들어있으니까 얘네가 그냥 곱하기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스무스한 오브젝트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이 디멘셔널. 그 중에서는 이제 SO3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데 왜냐면 저희가 R3에 살고 있기도 하고 SO3가 디멘션이 3개거든요. 근데 이 디멘션이 3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벡터 스페이스는 아니니까 왜냐면 덧셈에서 자체였지가 않죠. 그래서 제로는 여기 안 들어있는데 뭐 A가 만약 SO3에 들어있으면 마이너스는 안 들어있구나. 어쨌든 얘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는 아니에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없으니까. 네. 근데 얘가 디멘션이 3인데 어떤 거냐면 혹시 이런 오일러 엑시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전을 하면은 항상 어떤 축 하나는 고정된다는 거. 안- 일반적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회전 변화를 상상해 보면 뭔가 한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 말고는 상상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 축이 어느 거일지는 알비트러리한 건데 어떤 한 축은 항상 고정이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수학적으로밖에 증명을 못 하겠죠. 사실. 근데 그런 엑시스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SO3의 엘레멘트를 하나 고른다고 생각해 보면 일단 엑시스 하나를 고르고 회전하는 방향을 골라줘야겠죠. 근데 엑시스 하나를 고르는 거는 내가 방향을 고르는 거니까 두 개의 프리덤이 필요할 거예요. 그 두 개의 프리덤이 있는 거죠. 방향을 고르는 건. 그 3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엑시스를 기준으로 얘를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회전할 수 있는 것도 프리덤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2파이 정도의 프리덤이긴 하지만 그것도 원 디멘셔널이니까. 그래서 얘는 디멘션이 3 같은 애인 거고 좀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3디멘셔널 인베디드 서 매니폴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수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얘가 3디멘션이라는 건 필요한 정보예요, 사실. 이걸 제가 체크해도. 그리고 이제 SU2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건데, SU2는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제가 아까 프로톤과 뉴트론 얘기를 했는데, 프로톤, 뉴트론이 발견되고, 이제 강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있었던 가설 중 하나는 그러니까 둘의 강력의 차이가 없으니까 사실 얘네들은 같은 엘레먼트인데 뭔가 스핀만 다른 것 같은 그런 친구일 거다. 그러니까 정확히 스핀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 엔더스만 다른 같은 엘레먼트다. 라는 게 이제 하이젠베그가 처음에 있었던 가설인데, 그럼 이 똑같은 엘레먼트에 두 가지 스테이트가 있는 거니까, 얘 가장 간단한 힐버트 스페이스 생각해 보면, P가 제네레이트하는 C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프로톤이 제네레이트하는 스페이스가 하나 있고, 뉴트론이 제네레이트하는 스페이스가 하나 있어서, 얘들을 곱해준 거. C2가 가장 심플한 힐버트 스페이스의 모델이 되겠죠. 후보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톤은 1, 0이라고 쓰는 거고, 뉴트론은 0이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의미의 이 프로톤과 뉴트론을 합쳐서 이제 뉴클레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뉴클레온의 어떤 한 가지 면일 거다. 뉴클레온이라는 같은 입자의 다른 스테이트 같은 거인 거죠.
그러니까 P는 1, 0으로 표현되고 뉴트론은 0, 1로 표현되고 아비트러리한 뉴클레어는 어떤 알파, 베타 같은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하이젠베그가 됐어요. 근데 하이젠베그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뉴트론이 사실 프로톤과 엘렉트론이 합쳐진 거고 근데 거의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실험 결과가 그거랑 맞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 뉴트론이 프로톤과 엘렉트론이 합쳐진 거다라는 건 이제 폐기가 됐고 근데 그 좀 더 이제 실험 결과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결과 매칭이 잘 됐던 거죠. 뭐 어쨌든 근데 강력을 생각해 보면 강력이라는 거는 프로톤과 뉴트론이나 임의의 이제 뉴클레온에도 관계없이 같은 값을 내니까 강력에 해당하는 그 해밀토니안은 얘네들을 바꾸는 변화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네가 C2에 들어있으니까 얘네를 바꾸는 가장 그 자연스러운 변화는 S2겠죠. 그러니까 로테이션인 거죠. 10을 01로 보내는 로테이션, 10을 알파벳으로 보내는 로테이션. 얘네 다 크기가 1이니까 크기 1이냐를 크기 1이냐로 보내면 로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S2 시메트리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있을 거다. 강력에 대한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근데 이런 시메트리가 있을 거라는 게 또 무슨 뜻이냐면 일단 수학 얘기는 잠깐 여기까지 해놓고 물리로 다시 돌아볼게요. 양자역학을 들으시면 이제 꼭 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한 걸 파이 쓰실 텐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걸 구하죠. 파동함수를. 그 파동함수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써보면 보통 이렇게 쓸 거예요. 네, 포텐셜. 포텐셜이 보통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하게 주어져 있죠. 그 가장 쉬운 상황에서. 뭐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좀 있지만 자기장에 의한 효과 때문에. 자기장 없다고 가정하고 오늘은 가장 쉬운 것만 할게요. 가장 쉬운 것만 해도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들을 모아놓은 걸 제가 똑같은 V네. V라고 안 쓰고 A라고 할까요? 솔루션들을 모아놓은 스페이스인데 그 어떤 psi랑 p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psi 더하기 p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겠죠. 왜냐면 H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혹시? 혹시 제 말이 안 들리시나요? 반응 좀 해주세요. 들립니다. 괜찮으신 건가요? 들리는 거 외에도? 아니, 괜찮으시면 천천히 해도 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되니까. 일단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A라는 셋이 덧셈과 뭐 실수배, 컴플렉스배에 닫혀 있으니까 H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A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체크해두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이 해밀토니안이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하니까 어떤 만약에 psi가 A에 들어갔으면 psi x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psi x라는 함수가 뭐 이렇게 A에 들어갔으면 이건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쓸 건데 R을 제가 뭘로 할 거냐면 로테이션 중에 하나로 잡을게요. 그럼 이런 함수 그러니까 X를 받으면 X를 R 인버스만큼 돌리고 psi에 넣는 거죠. R 인버스인 거는 어떤 뭐 매트메티컬한 리즌이고
피지컬하게는 R 인버스나 R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R 인버스로 쓸게요. 왜냐면 R 인버스도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R이 로테이션이면 그냥 거꾸로 해서 하는 거죠. 얘도 A에 들어가겠죠. 이건 마치 지금 뭐 함수값처럼 보이는데 함수를 쓰기가 좀 힘들어서 뭐 함수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얘도 이제 A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은 회전에 대해서 인비런트 하다는 거죠. 제가 어떤 회전을 하나 가져오면 A에서 A로 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맵이 하나 생기는 거죠.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이미 로테이션을 가져와도 생기는 거니까 A는 벡터 스페이스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어, 이 R 인버스를 가져오면 얘도 이제 A에서 A로 한 어떤 액션이라고 할게요. 액션이 생기는데 이거 둘 합성하면 다시 이제 아마 원 상태로 돌아오겠죠. 써보면 뭐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액션은 그 바이렉션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A가 리니어 맵이니까 이 R도 여기 리니어 맵이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R이라는 거는 R에다가 푸사이를 넣고 이거의 밸류를 재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R에다가 푸사이 더하기 P를 넣고 이거의 밸류를 재면 정의상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신 말은 이게 이제 리니어 바이렉션이란 말이었고 그러면 인버터블 한 거니까 이 R로 유도되는 매핑은 제가 R이라고 쓴 건 좀 노테이션을 어뷰즈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R로 유도되는 맵을 이렇게 R로 썼는데 이런 이름을 붙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R로 유도되는 매핑을 제가 파이 R이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다 파이 R 이 붙여줘야 이제 제대로 안 쓸게요. 어쨌든 그럼 로테이션 하나 생기면 리니어 바이렉션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럼 로테이션에서 로테이션들의 셋으로부터 리니어 바이렉션들의 셋 리니어 바이렉션이라는 건 리니어 인버터블 매트릭스라고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모아놓은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고 쓸게요. 여기로 가는 매핑이 하나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기서 제너럴 리니어 그룹, 사실 여기서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는 건 약간 노테이션 어뷰즈한 거고 또 왜냐면 아, A가 사실 벡터 스페이스인데 정확히는 인피니트 디멘셔널이겠죠? 왜냐면 슈레딩거 이퀘션에 방정식에 해를 다 모아놨는데 그런 게 파이너트 그쵸. 디멘션일 확률은 거의 없을 테니까 네. 상식적으로. 근데 오늘은 간단한 것만 할 거라서 사실 이게 인피니트 디멘셔널로 가도 되는데 가면은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파이너트 디멘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치 이거 그냥 CN 같은 거죠. 제가 디멘션은 그냥 의도적으로 L이라고 쓸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매핑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러면 괜찮나요? 네,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회전마다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 얘기인 즉슨 회전들을 모아놓은 셋, SO3죠. 여기서부터 어떤 이 벡터 스페이스들을 뒤섞는 맵들을 모아놓은 셋으로의 그 펑션이 있다는 거죠. 네. 예, 예. 괜찮, 일단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로테이션 인베리언스가 로테이션에 대한 시메트리가 있다는 건 결국엔 이런 매핑이 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로테이션들로부터 각각
그 벡터 스페이스를 뒤섞는 맵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포텐셜 하나 받으면. SO3로부터 그 A를 뒤섞는 맵들을 모아놓은 스페이스, 뭐 아니면 제너럴 리니어 그룹 오버 A가 항상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좀 따져보면 여기서 뭔가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 맵의 프로퍼티를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맵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좀 따지기에 앞서서 A는 너무 디멘션이 크니까 디멘션을 낮춰서 파이널 디멘셔널일 경우에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 맵도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 SO3는 좋은 맵이긴 한데, 좋은 스페이스이긴 한데, 일단 벡터 스페이스도 아니고 하이 디멘셔널 서페이스 같은 친구니까 좀 논 리니어한 프로퍼티들이 나와서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얘는 서페이스 같은 친구니까 이 탄젠트 스페이스 같은 걸 보는 거예요. SO3의 탄젠트 스페이스. 사실 SO3는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요. S3를 이게 S2를 한번 그려보면 S2는 그릴 수가 있죠. 그럼 S2에 서로 이제 반대쪽에 있는 점들을 붙여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오지만 약간 반구 같은 현상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붙여야 돼요. 얘랑 얘를 붙여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RP2라고 쓰는데 이거랑 똑같은 짓을 S3에 한 거랑 SO3랑 똑같이 생겼어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S3에는 서로 반대되는 포인트를 붙이면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토폴로지컬하게, 그러니까 위상적으로 생긴 게. 근데 이제 그거에 탄젠트 스페이스를 보겠다는 얘기죠. 탄젠트 스페이스는 결국에는 그냥 플레인이니까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제가 약간 이렇게 쓸 건데 쬐끄맣고 좀 구불구불하게 이건 그냥 3디멘셔널 리얼 스페이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토폴로지컬하게는요. 그럼 이제 이 친구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너럴 리니어 그룹의 탄젠트 스페이스는요. 이거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그냥 MNR과 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Rn 같은 경우에는 n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인데 얘 원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 생각해보면 혹시 탄젠트 스페이스 얘기부터 혹시 좀 힘드신 분 계신가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탄젠트 스페이스 얘기를 조금 해보면 탄젠트 스페이스는 뭐냐면 지오메트릭하게 그냥 붙어있는 평면이라고 봐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를 생각해보면 꽉 차있는 구입니다, 점이. 이 점에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점에서 갈 수 있는 방향들. 그런 방향들을 모아놓은 스페이스가 탄젠트 스페이스예요. 이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그냥 R3인 거죠. 구 입장에서. 구의 그 중심 입장에서. 근데 이게 그냥 만약 스페리컬 쉘이었으면 이쪽만 되겠죠. 얘는 2디멘셔널인 거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꽉 찬 구로 잠깐 돌아보면 이 바깥 이쪽에서는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3디멘셔널입니다. 사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안 되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구 내부고요. 구 외부인데 이 점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그 커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나가진 못하지만 약간 좌극한처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긴 한 거죠. 좌극한처럼. 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우극한처럼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멘션이 3라고 보고요. 탄젠트 스페이스가. 여기서 R3인 거죠, 사실. 하프 스페이스라고 보지 않고 그냥 R3라고 봐요. 탄젠트 스페이스를. 여기선 2디멘셔널인 거고. 그럼 RN의 입장에서 보면 RN의 원점이 있을 거예요.
이 원점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당연히 Rn과 똑같겠죠. 제너럴 리니어 그룹은 이제 그 MNR에 들어있는데 뭐 MNR은 Rn 스퀘어랑 똑같은 애고. 근데 얘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이라는 게 좀 수학적인 말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구 같은 거죠. 각 점마다 어떤 구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구 같은 친구예요. 사실 구라고 하면 또 거짓말이 되는데 구는 아닌데 구 같은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앞에서도 탄젠트 똑같이 스페이스는 앞에서도 네? 똑같이 오픈 셋이었나요? 어떤 거요? 지금 이제 이, 탄젠트 스페이스 얘기를 이 할 때, 친구요? 네네. 사실 이 친구는 오픈셋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 바깥이 있으면 오픈셋은 아니고 오픈셋은 왜냐면 왜 오픈셋이 아니냐면 이 점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포인트이긴 한데 이 점이 이 바깥점 입장에서는 그 이 바깥점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네이버호드 같은 게 없거든요. 오픈의 정의가 그냥 그래요. 그래서 A라는 셋이 오픈이려면 여기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얘 네이버호드가 있어도 그게 A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이버호드는 오픈 9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오픈 9. 얼마든지 작아도 상관없는. 이 점 입장에서는 오픈 9를 잡으면 절반은 무조건 바깥에 나가 있죠. 그래서 이 속이 꽉 차고 그 스페리컬 쉘까지 포함하고 있는 꽉 찬 9는 오픈셋은 아니고 대신 스페리컬 쉘을 빼버리면 그건 오픈이 돼요. 마치 이제 R2에서 생각해 보면 얘는 오픈셋이 아닌데 얘는 오픈셋이 되는 거예요. 정의상.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이걸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너럴 리니어 그룹은 I 근처에서는 그냥 MN에 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 근처에서는 I랑 충분히 가까운 애들은 다 인버터블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지금 I는 지금 그 111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랑 충분히 가깝다는 건 이제 엔트리들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건데. 여기서 엔트리 조금 바꾸면 그래서 이제 인버터블 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설명하려면 디터미넌트를 알아야 돼서 그걸 설명하지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얘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얘의 탄젠트 스페이스랑 똑같습니다. 근데 얘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본인과 똑같겠죠. 그래서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 친구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CL과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지금 원래 하려던 건 뭐였냐면 SO3로부터 유도되는 맵이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는가를 궁금했는데 SO3는 좀 어려우니까 걔네 탄젠트 스페이스 사이 맵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괜찮나요? 네. 이제 SO3의 탄젠트 스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더 살펴보면 이거를 좀 고민을 했는데 얘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냐면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들로 제너레이트 되는 게 SO3의 탄젠트 스페이스거든요. 조금 그 의문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가 사실 여러 개잖아요. 여기 점일 수도 있고 여기 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덴티티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예요. 사실 그 말을 제가 감독하고 못했네. IN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I3겠죠. 그래서 어쨌든 SO3의 그 아이덴티티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들로 제너레이트 되는 스페이스거든요. 예를 들어 스큐 시메트릭인 건 뭐냐면 1 마이너스 그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가 서로 부호만 반대인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제 대각선은 아예 죽어야겠죠. 왜냐면 여기 A인 애랑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대각선 입장에서. 이거랑 그러니까 생긴 게 무조건 이렇게 생겼겠죠. 0, A, B,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럼 이거는 그냥 아이고, 이거랑 이거랑 이걸로 제네레이트 된 애들이에요. 이거를 증명을 할까요? 말까요? 혹시 원하시는 분? 증명하는데 5분 넘어가면 하지 말자. 아, 이건 필요 없을 것 같. 근데 이게 사실 당장은 필요 없긴 한데 음. 혹시 파울리 매트릭스 들어보셨나요? 펄 매트릭스. 그러니까 뭐 파울리 한 매트릭스를 들으시게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물리를 만약 계속 하신다면. 반쯤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파울리 매트릭스 갑자기 어디서 만든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물리 처음 배웠을 때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썼거든요, 사실. 그럼 들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걸로. 일단 해보죠. 1시간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맵을 하나 생각해보면 빅파이로 쓰겠습니다. M3 아니라고 할게요. M3R로 가는 맵인데 그러니까 본인 3x3 매트릭스에서 3x3 매트릭스로 가는 맵인데 A를 받으면 A 트랜스포즈 A로 가는 맵을 생각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건 A가 오소고널이라는 얘기겠죠. 그 약간 정의였으니까 A가 인버터블하고 인버스가 트랜스포즈랑 같다. 그러면 O3라는 건 결국엔 파이 인버스 I3라고 써도 되는 거고 이거 이제 I3 그 파이로 보내서 I3가 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고 어 SO3가 여기 포함되겠죠 그러면 그럼 파이라는 맵을 SO3 위에서만 생각해 보면 항상 아이덴티티가 나올 거예요 그냥 SO3의 정의가 그런 거니까 O3의 정의가 그럼 파이라는 맵을 미분을 했을 때 파이를 어떻게 미분할 거냐라고 또 물어보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커브를 하나 생각해보자 커브 SO3 위에 있는 커브 그럼 아까 말했듯이 SO3는 하이 디멘션 서페이스 같은 거니까 그 위에 있는 커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S3를 아까 붙인 거라 그랬죠. 서로 반대되는 점을. 혹시 S3를 어떻게 형성할 거지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잠깐 해보면 그 얘기는 예를 들어 S2 같은 거는 D3를 D2죠 D2 S2는 2디멘셔널 디스크 이 친구죠. 얘 바운더리 바깥 부분을 한 점으로 뭉치면 얘를 한 점으로 점점 쌓아요. 할 말이 좀 있는데 얘를 점점 이렇게 바깥 부분을 뭉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S2가 되겠죠. 여기 없는 거. 마찬가지로 S3는 3디멘셔널 볼을 생각한 다음에 마치 이 볼의 바운더리가 그냥 다 똑같은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볼이 있는데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이 점과 이 점이 똑같고 이 점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점. 약간 3디멘셔널 매니폴드인데 3디멘셔널 뭐 오브젝트인데 바운더리가 없는 거죠. 사실 무한한 크기라고 이제 봐도 되고 여기 이제 넘어갈게요. 더 얘기했다가 힘들 것 같아서 SO3 위에 있는 커브를 생각해보면 SO3의 탄덴 스페이스 생각해보면 그 방향이 있다고 하는 거, 방향이 있는 건데 거기 방향에 해당하는 커브를 항상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럼 이제 파이 감마 t가 항상 I3가 나오는 거죠 I3는 그냥 1, 1, 1. 그 SO3에 있는 임의의 감마에 대해서 그럼 이건 이제 그 리얼 베리어블 함수니까 물론 이제 이미지가 3x3 매트릭스긴 하지만 얘를 미분하면 0이 나오겠죠
근데 감마 t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간단한 걸 가져올 수 있어요. A는 n이 B라고 할까요? n이 매트릭스를 더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인버터블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생각, 다시. 파이 합성 감마 t는 아까 말했듯이 콘스탄트입니다. 그냥 콘스탄트예요. 근데 내가 감마를 만약에 i3 플러스 tb 라고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죠. 그럼 어떤 b가 되는지 찾을 수 있겠죠. 모든 b가 다 되진 않을 거고요. 그럼 얘를 넣으면 파이에 빅 파이에 i3 더하기 tb를 넣으면 이제 b는 3x3 매트릭스겠죠. 계산 쭉 하면 t 스퀘어 b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를 t로 미분하면 얘는 콘스탄트니까 없어지고요. 얘는 2t가 붙겠죠. 이제 t로 미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t에 0을 넣을게요. t에 0을 넣는 이유는 i3에서의 핸드 스페이스를 알고 싶은 거니까 t에 0을 넣어 i3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감마 t라는 거를 아무렇게나 잡았어요. 이렇게. 얘는 SO3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SO3에 있었다면 미분했을 때 0이 돼야겠죠. SO3 위에서는 컨스탄트 맵이니까 빅파이가. 이게 만약에 감마가 SO3에 있었으면 로컬하게라도 그러면 이제 파이 합성 감마를 미분했을 때 0이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면 파이 합성 감마는 컨스탄트일 테니까 SO3 위에선. 그 얘기인 즉슨 BT 더하기 B가 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BT 더하기 B가 빵이라는 건 이게 스큐 시메트릭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BT는 트랜스포즈고. 오케이, 그럼 저희가 알아낸 건 뭐냐면 SO3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스큐 시메트릭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디멘셔널 리즌 때문에 그냥 같아지거든요.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들이 같은 애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어디 갔어? 이렇게 쓴 거고요. 저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결국 다 이해는 못했지만 일단 넘어가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결국엔 원래 하려던 걸로 돌아오면 SO3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 그걸 이제 스몰 SO3라고 쓸 건데, 로부터 CL로 가는 맵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얘는 제너레이터 당하는 게 이제 스큐 시메트리. 로 제너레이터를 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리얼 벡터 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컴플렉스를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컴플렉스 그 힐버트 스페이스를 다루기도 하고, 컴플렉스의 경우에 수학적으로 대수적으로 닫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폴리노미얼이 근이 다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컴플렉시파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개수들을 그냥 다 컴플렉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렉시파이를 하면 컴플렉시파이가 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어떤 V라는 리얼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V 더하기 I 그럼 이제 V의 컴플렉시파이를 이렇게 쓸 건데 포멀하게 컴플렉시파이를 하면 됩니다. 이런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돼요. 덧셈은 뒤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 실수분, 허수분 따로 좀 되겠죠. 이게 컴플렉시파이 한 건데 SO3를 컴플렉시파이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SO3를 컴플렉시파이 하기 전에 SO2 얘기 잠깐 해야 되는데, SO2 얘기 잠깐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SO2는 SO2 나름의 중요한 점이 있고, 그거 외에도 SO2는 SO3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아까 SO3는 S3를 그냥 붙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SU2는 S3랑 같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같아요. 그냥 같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S3에도 곱셈 구조가 있는데, S3는 어떤 곱셈 구조가 있냐면, 얘는 이제 R4의 유닛볼 같은 크기가 1인 애들을 모아놓은 건데, 볼은 아니고. 근데 R4는 쿼터니안으로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쿼터니안의 유닛들을 모아놓은 거죠. 크기가 1인 애들. 그러니까 얘들은 곱을 정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SU2도 마찬가지로 행렬이니까 곱이 있고, 그분 행렬 사이의 곱이니까 서로 커밋하지 않고, 쿼터니안도 마찬가지죠. 서로 커밋하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다는 거를 제가 뭐 증명하실 수도 있고요. 굳이 증명하는 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점은 SU2랑 SO3가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SU2는 S3니까 S2에 있는 두 개의 행렬이 SO3에 있는 하나의 행렬에 대응이 되는 거죠.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점처럼. 근데 그러면 이제 S3를 형성을 해보면 아까 그거였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투디멘셔널 생각해보면 이게 S2고 S2를 붙인 친구인데 이게. 그럼 이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똑같거든요. S2랑.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은 애들은 탄젠트 스페이스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SU2의 탄젠트 스페이스랑 SO3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서로 같아서 제가 이제 SU2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SO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몰 SO3로 썼고, SU2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몰 SU2로 쓸 건데 두 개는 서로 같습니다. 거의 그냥 같죠. 아까 말했듯이 탄젠트 스페이스가 똑같으니까. 이건 마치 오픈이라서 탄젠트 스페이스가 똑같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SO3는 1-1, 1-1. 얘네로 제너레이트가 되고, 이제 S2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맵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구해보면 스큐 허미션이 나오겠죠. 그냥 T가 트랜스포즈가 대거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뭘로 제너레이트 되냐면 스큐 허미션. 스큐 허미션이니까 A 대거가 A인 친구들. 이런 애들은 뭐랑 같냐면 이건 마치 A 지금 컴플렉스죠. 컴플렉스라 좀 힘든데 다 안 쓸게요. A, B 플러스 CI, B 스큐 허미션. 잘못 썼네요. 저도 갑자기 헷갈리고 있는데 AI, B 플러스 CI, B만 CI, AI인가? 그냥 쓰겠습니다. 이건 A 더하기 A 대구가 빵이라는 얘기니까. GW, XY, G1, G2, G3, G4 플러스 G1 바 스큐어 미션 대구 G3 바 G2 바 G4 바가 0이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G1 더하기 G1 바가 빵이고 G2 더하기 G3 바가 빵이고 G3 더하기 G2 바가 빵이고
G4 더하기 G4 빵이라는 얘기니까 G1은 그 순수 그 뭐야 퓨어 이미지너리고 G3 네? G3는 마이너스 G2 빠고 G2는 이제 arbitrarily 고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그냥 IA B 더하기 CI B 마이너스 CI 마이너스 B 더하기 CI I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는 A, B, C 세 개로 제너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세 개로 제너레이트가 된다. II랑 1 마이너스 1이랑 I 뭔가 이상한데? 맞나 이게? 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세 개로 제너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S2는. S2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너무 수학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왜냐면 SU2를 컴플렉시파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SO3를 컴플렉시파이를 해야 되죠. 지금. 스몰 SO3를. 근데 스몰 SO3는 스몰, 디터미넌트 때문에 I 죄송해요. 마이너스 I가 돼야 되지 않나요? 첫 번째가.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I 마이너스 I. I 마이너스 I. 맞아요. 스큐 허미션이고 트레이스레스였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것 때문에 I 첫 번째가 이제 I 마이너스 I가 돼야 될 겁니다. 어, 음, 맞아. 디터미넌트 조건 때문에, 맞아요. 디터미넌트 조건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I여야 돼요. 여기 좀 복잡해지는데. 제가 아까 한 것도 사실 크게 뭔가 문제가 있긴 한데,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한 건 사실 O3에 적용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A 트랜스포즈 A가 I3라는 거는 O3에 해당되는 거고, 스페셜 오르소고나를 그룹은 거기에 이제 디터미넌트 조건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왼쪽에서 한 것도, 여기서 한 것도, 유니터리 그룹들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스페셜 유니터리 그룹으로 바꾸려면 디터미넌트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서, 프리덤이 하나 줄어들겠죠. 디터미넌트에 대한 제약 때문에. SO3에서는 프리덤이 안 줄어드는데 SU에서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뭔가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건 맞긴 한데 앞에 과정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하네요. 앞에 과정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아무튼 스몰 SO3를 컴플렉시파이 하고 싶은데 스몰 SU2랑 같으니까 얘를 컴플렉시파이 할 거고요. 스몰 SU2를 컴플렉시파이 하려면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애가 돼요. 근데 제가 스몰 SL을 설명 안 했네. 얘들 어떤 애들이냐면 그냥 트레이스 리스가 됩니다. 2x2 트레이스레스 매트릭스가 돼요. 왜 되냐면 설명하려면 좀 걸리니까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마무리가 완벽한데 오늘 중간 과정도 완벽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트레이스리스 매트릭스가 되고 트레이스리스 매트릭스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애들이겠죠. 여기 이제 컴플렉스 코에피션트를 붙일 수 있으니까 I 같은 걸 그냥 생각 안 한 거고요. 컴플렉스로 제너레이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겠죠. 트레이스리스한 것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3디멘셔널 컴플렉스 스페이스가 되고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제가 궁금한 건 원래 SO3로부터 V, A였죠 아까는. 그 벡터 스페이스.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들을 보면 벡터 스페이스였는데 얘를 그냥 CL로 바꿨고요. 그럼 이거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했고 어려우니까 여기 똑같고요. 얘가 스몰 S2랑 같고 얘를 이제 컴플렉시파이 하는 게 더 수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컴플렉시파이를 해보면 트레이스리스 매트리스들이 되고 이렇게 쓸 거예요. SL2예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이 SO3로부터 제너레이트된 맵이 펀더멘탈 하는 것들은 일리듀서블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일리듀서블은 뭐 프라임 넘버 같은 거고요. 그냥 리듀서블하지 리듀서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일리듀서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한번 클래시파이를 해보면 그 중에서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 믿음 중 하나 거기 들어가 있을 테니까 모든 일리듀서블한 SO3로부터 제너레이트된 맵을 구해보자는 거죠. 일단 파이너트 디멘션에서만. 지금 온 것들로 의하면 트레이스리스 매트리스들의 스페이스로 찾는 트레이스리스한 매트리스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H라고 쓰고 X라고 쓰습니다. Y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들로부터 제너레이트 된 스페이스니까 이 맵을 제가 스몰 파이라고 쓰면 파이 H는 제가 쓰느라 이거 CL이었죠. 이게 MLC였죠. 가 아니라 이거 사는 스페이스는 그냥 L 스퀘어 L이 아니라 잘못 말했네. L 바이 L 매트릭스들인 거죠. 근데 릴레이션 한번 생각해보면 H랑 X를 이제 포화송 브라켓이라고 해도 되고 커뮤테이터라고 해도 되고 이걸 해보면 2y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L 바이 L 매트릭스들을 구해보자는 건데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유니크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L에도 있으면. 이제 그 아이겐 스페이스들로 쪼갤 수 있는데 아이겐 스페이스는 어떤 수학적인 건데 그냥 성질들에 대응되는 애들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MLC를 쪼갤 수 있는 거죠.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이걸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맺기는 좀 아쉬우니까 더 나가면 너무 수학적이라서 못할 것 같고 X가 뭐냐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레이징 오퍼레이트에 해당되는 애고요. A는 이제 로어링 오퍼레이트에 해당되는 애고 H가 이제 그걸 밸류를 재주는 친구 같은 거죠.
H의 아이겐 아신 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아이겐 벡터들을 쪼개보면 2L 더하기 1개가 나오는데 K라고 쓸게요. 이거의 아이겐 밸류가 뭐 0, 얘가 2K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게 파이 X로 오퍼레이트 하면 하나씩 올라가요. 파이 Y로 오퍼레이트 하면 자기 그 파이 Y 같은 걸 VM 같은 걸 넣으면 VM-3 나오는 거죠. 이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X는 올려주고 Y는 내려주고 H는 밸류를 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양자역학에서 많이 본 그 앵글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 다 쪼개는 것들이 나오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델로부터 그 SO3 인베리언트 솔루션들의 생산 그러니까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솔루션들의 세상은 결국엔 항상 이런 식으로 그 로어링과 레이징 오퍼레이터가 있는 세상으로 쪼개지고 그 디멘션마다 하나밖에 없다. 이 2K라는 거를 결국엔 K죠. 여기서 나오는 K를 저희가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쓰는 거고 얘네들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라고 해도 되고 뭐 아이겐 밸류 친구라고 해도 되고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하는 솔루션들의 분포, 디컴포즈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밖에 없고 업투 아이솔루션 내에서 하나밖에 없고 그 스테이트는 각각 이제 스피너라고 분류가 되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혹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처음이요? 어디 처음이요? 저희 목표가 뭐였는지 다시 확인할 맨 수 있나요? 처음이요. 목표 중에 이제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하다는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솔루션들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SO3로부터 얻어낸 거고 그 특정한 조건들이 뭐냐면 디멘션이 정해지면 파이널 디멘션이 정해지면 딱 한 가지 분포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 스테이트들이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그들을 분류하는 게 정확히 디멘션에 해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하는 것들을 시작을 하는 거,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수리 물리학에서 각각의 이제 아이겐 밸류를 스핀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거냐면 SO3 인베리언트라는 조건이 있으면 뭐 어떤 구조든 간에 앵귤러 모멘텀과 스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파이나이트 디멘션일 때 물론 이제 인피니트 디멘션에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원래 허미션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이제 원래 인피니트 디멘셔널이 아니라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로 한정을 하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에너지가 네.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나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그 네. 물리학 쪽에서 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러니까 인피니트 디멘션이 아니라 파이나이트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제가 배웠을 때는 그렇게 배우긴 했어요. 여기서 어차피 에너지는 파이나이트고 네. 파이나이트하게 쪼개질 거다. 그 파이나이트 쪼개진 상황에서 수학을 해보니까 잘 되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인피니트 디멘션도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네. 네, 네.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SU2랑 그 프로톤 뉴트론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잠깐만 할게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SU2 시메트리가 있다고 그랬죠. SU2 시메트리가 있는 게 뭐냐는 거는 결국엔 이거랑 같은 얘기였고 이런 매핑이 있다는 거. 이 C2는 아까 P랑 N으로부터 제너레이트 되는 힐버트 스페이스였죠. 또 똑같이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살펴볼 거고요. 또 컴플렉스 파일 하겠죠. 그럼 이제 트레이스레스 매트리스들인데 완전히 똑같이 생겼겠죠.
이것들로 제너레이트 되는 친구들. 이걸 잘 쓰면 얘네들을 이렇게 좀 바꾸면 이건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어, 기억이 안 나는데. I 마이너스 이거 같은데. 이거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이 부분은 별로 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냥 베이시스 체인지를 하면. 이게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파울리 매트리스들이죠. 그러니까 파울리 매트리스는 그냥 이 SU2나 SO3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컴플렉시파이 한 것들의 제너레이터였던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자주 봤던 것들이. 이런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중요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에. 아무튼. 근데 다시 돌아오면 그 프로톤과 뉴트론 사이의 강력에서의 해밀턴에서도 이런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어떤 보존되는 양이 있을 거고. 근데 그 보존되는 양은 아까 위에서 한 수학을 그대로 하면 구조가 완전 똑같잖아요. SO3랑 SU2는 아까 말했듯이 산화 스페이스가 똑같으니까. 완전히 똑같은 또 다른 구조가 있는 거죠. 그 프로톤과 뉴트론 사이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아이소 스핀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 스핀에 대응되는 양을.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똑같은, 거의 그냥 완전히 똑같은 물리가 존재해요. 그 수소 원자에서의 해밀토니안을 푸는 거랑 프로톤 뉴트론 사이 해밀토니안을 푸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게 존재하고 그냥 좀 다른 점은 얘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다른 엘레멘트들이 추가가 돼요. 프로톤 뉴트론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게 완벽한 시메트리가 아니거든요. 그 프로톤 뉴트론 사이의 간격에서의 그 시메트리가 살짝 어긋나 있고 그 어긋난 이유를 좀 찾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핵물리에서 했던 건데 핵물리에 가시면 이런 거를 배웁니다. 이런 수학을 하진 않고요. 이런 물리를 하죠. 이제 뭐 부호에 따라 달랐던 것 같은데. 이런 사실 더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고 이거들 사이에 시메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여기다 쓴 이유는 지금 이 친구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디제너러시가 있어서 이 8개를 옥텟이라고 부르는데 이 옥텟에 해당하는 시메트리가 또 있고 이 옥텟을 커버하는 이 8개 엘레멘트 사이에 시메트리가 또 있고 이런 시메트리는 다 컬러 시메트리로부터 온 거예요. 정확히는 컬러라고 할 수는 없고 S3 시메트리로부터 온 거죠. 근데 S 시메트리를 생각해 보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걸 다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위에서 수학을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H랑 X랑 Y를 얻어서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따져 보니까 디멘션마다 유니크하게 딱 하나의 구조밖에 없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얻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작업을 S3에서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예를 들어서 뭐 UDS라는 구조가 나오고요. 그럼 이것들의 안티로 생긴 구조들이 또 나오고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옥텟이 나오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말하는지 까먹었지만 10개짜리 구조 하나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수학이 먼저 발전해서 파티클을 아직 다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파티클을 아마 9개를 발견을 했는데 수학을 해보니까 구조는 이렇게 10개가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는데 얘네들은 비슷한 매스를 가지고 비슷한 매스를 가져요. 다. 여기는 다 플러스 1이고 그 차지가 여기는 뉴트론 차지가 없고 여기 차지가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량이니까 그 차이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등차 수열처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근데 비슷한데 살짝 다르니까 여기서 또 뭐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과학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파티클이 있을 거고 질량은 이거 근처일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실제로 찾아낸 뭐 성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시메트리가 사실은 맞았다는 거죠. 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시메트리를 따져보면 구조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구조를 파헤치다 보니까 그런 한정된 구조가 맞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실험적으로. 지금까지는. 물론 완벽하게 맞진 않고 조금씩 이제 수치가 살짝씩 어긋나고 뭐 매스가 살짝씩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과학을 더 하는 중이겠죠.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고요. 시메트리 브레이킹 뭐 이런 거 슈퍼 시메트리 이런 걸 한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사실 거의 끝났는데. 네, 좋습니다. 잠깐 첨언을 하나만 하면 제가 봤던 책에서는 이제 이런 시메트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것들이고 간단하다는 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이겠죠. 그 사람들 그 수준에서 지금 하려는 과학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과학 그 지금 핵물리학 들으면서 느낀 거는 프로톤 뉴트론에서 따지는 과학이 쓸 수 있는 과학이 있고 그건 또 엘렉트로 마그네틱에서 하는 과학이랑은 또 다르고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해밀토니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해밀토니안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해밀토니안을 쓰고 약간 과학이 좀 통합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띠오리가 많잖아요.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유력했던 후보 중 하나래요. 이런 게. SU3라는 거대한 시메트리로 이 8개를 통합하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통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넓혀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엘렉트로마그네틱도 포함하고 엘렉트로래. 윅 인터랙션도 포함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싶어 하는 띠오리가 있는데 얘를 점점 확장시키는 거죠. 아까 SU2였고 SU3가 되고 SU2 곱하기 U1 곱하기 SU4가 됐다가 SU6가 됐다가 지금 뭐 SU10이나 어떤 스핀 10 그룹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대요. 이런 게 이제 그랜드 유니파이드 띠오리가 여기서 온 거고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스트링 띠오리부터 파생된 이론들에서 이랑 좀 밀리는 것 같긴 한데 이쪽 이론이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값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냥 회전이라는 인베리언스가 있으면 어떤 SO3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럼 SO3 그룹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그 수리 물리학이나 핵 물리학 같은 걸 하면 그 탄젠트 스페이스 얘기를 할 때 SO3를 그냥 바로 그냥 탄젠트 스페이스로 넘어가거든요. 원 패러미터 서브 그룹이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근데 원 패러미터 서브 그룹이 그냥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탄젠트 벡터로부터 제너레이트 된 커브예요. 그거를 그냥 제가 원 패러미터 서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커브예요, 커브. SO3 위에는 커브 같은 것들. 커브니까 이제 T 패러미터가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써요. T는 이제 뭐 T일 수도 있고, 이 T는 그냥 어떤 T가 아닐 수도 있고, U일 수도 있고. 이 T가 그 커브를 제너레이트하는 T인 거고, E를 쓰는 거는 어떤 수학적인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거 나왔을 때 한 번씩 떠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제가 뭘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그런 높아심에 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무나? 혹시 그러면 그 처음에 네. SO3에서 시작해서 SU2로 갔고 중간에 이제 네. 다른 PN 얘기 시작하면서 8옥텟 거기에서는 SU3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럼 쟤는 혹시 그쵸. 얘도 SO3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쟤는 SO 뭐 4 이런 데서 나오나요? SU3는 제가 알기로는 SO 부식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아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SU2랑 SO3가 좀 스페셜한 케이스고. 그럼 SU3는, SU 아까 SU2도 SO3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프로톤 음, 뉴트론 시메트리는 그냥 SU2가 자연스럽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C2에 있는 두 개의 벡터니까 2x2 매트리스 생각하겠죠. 근데 네. 크기가 1이었으면 좋겠으니까 그게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 그 파동함수 조건 중 하나죠. 그 크기를 보존하는 맵핑은 뭐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사실 논 프리저빙이고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이면 S2밖에 없기도 하고 거기서 S2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요. S3도 마찬가지로 3개짜리 디멘션에서 그러니까 C3에서 어떤 시메트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컬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레드, 그린, 블루 사이에서의 강력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SU3 시메트리가 있다. 그러니까 컬러를 뒤섞는 맵에 대한 시메트리가 있는 거죠. 컬러가 이제 3개니까 SU3인 거고 컴플렉스 코에피션트 혹시 그러면 그 그런 것들이 있어. SU3 네. 시메트리에서 구성하는 원소가 총 8개가 나온다고 했던 것처럼 사실 SU2에서도 네. 4개의 원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SU2도 여러 가지 디멘션이 있어요. 아까 이게 SU2 방금 얘기한 건 프로톤, 뉴트론 2디멘션인데 이 3디멘션도 있거든요. 3디멘션에 해당하는 그 분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아니고 디멘션마다 유니크하게 하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디멘션 얘기를 한 거고 프로톤, 뉴트론은 3디멘션도 있을 건데 3디멘션에 해당하는 원소들도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파이온들이고 파이온 3개가 나오고 그 파이온들은 SU2로 표현이 되는데 3디멘션짜리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핵물리를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수학적으로 열심히 증명을 하진 않지만 물리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파이온들은 어떤 거냐면 이 강력을 매개하는 힘의 입자 중 하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파이온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파이온도 똑같이 SU2 시메트리를 가지고 나온 구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디멘션까지 되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디멘션에 대해서 다 있진 않겠죠 아마. 그러면 이제 원소가 무한히 만나야 되니까. 최대한 낮은 디멘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심플한 답안들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또 구조가 있긴 할 텐데 그것들은 이제 단일 원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소들이 복합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복잡한 구조를 만들 거예요. 제가 알기로. 뭐 2개 이상의 원소들이 여러 가지 스핀을 가지면서 이제 트리플렛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나오는 구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마 고급 양자역학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안 들었는데 거기서 나올 것처럼 예고를 하시더라고요. 핵물리학 교수님.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혹시 만약 그러면 이런 수학에도 네. 어, 말씀해 주세요. 그 네, 로테이션에서 이제 시메트리가 있어서 거기서 SU2를 끌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성들을 끌어냈고 뭐 PN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서 스핀 이런 거에 대한 시메트리 이런 특성들을 끌어내고 PN에서도 시메트리 찾아서 SU3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과정이 일반적인 그런 네. 양자역학적 물리적 상황들에서 뭐 물론 아까 뭐 PN 같은 경우도 완벽한 대칭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칭인 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약간 일반적인 양자역학적 물리적 현상에서 다 비슷한 느낌 정도의 시메트리가 있으면 이런 과정들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좀 대부분 한정적인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메트리가 보이면 시도를 해보고 잘 되면 쓰는 거고 안 되면 이유를 찾겠죠. 왜 안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실험을 직접 해보진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럼 어느 정도는 시메트리가 제네럴 브레이킹이 되면 어느 정도 제너럴하게 받아들여지는 메소드인 것 같아요. 브레이킹 되면 그런 또 다른 이유가 원인이 있겠죠. 그럼 실험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 그 부분. 시메트리 브레이킹인 이유를 찾고 사실은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아니라 어떤 더 큰 시메트리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까 신기하네. 얘기했던 그 P랑 N도 S2 시메트리인 것 같지만 사실 S3 시메트리 안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이건 S3 시메트리로 생각을 해봤더니 더 결과가 어긋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또 뭔가를 찾는 거죠, 계속. S3 시메트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결과는 더 멀어졌으니까 뭔가가 더 있을 거고 그걸 하면서 뭐 컬러도 찾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호환한 이론 중에 맞아 떨어지는 게 아직 아무것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없죠. 아직 찾는 중이죠. 뭔가 살짝씩 다 어긋나 있대요. 결과가. 그나마 어프로시메이션 되는 게 지금 보이는 거네요. 가장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좀 더 큰 걸로 찾아보려 했는데 뭔가 살짝 결과가 다 안 맞으니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랜드 유니파이 티오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고 이거 말고도 그냥 스트링 티오리부터 파생되는 것들도 막 나오고 퀀텀 필드 티오리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또 이제 그래비티를 포함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완벽한 이론일 수는 없겠죠. 당장은. 아직 좋은 갈 길이 먼 것 답변이었습니다. 같습니다. 이런 물리학은. 어차피 능력 그리고 혹시 나오면 다 찾아왔습니다. 이런 수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지오메트리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분기하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학교 미분기하에서 나오진 않는데 그 관련 책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수학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인 도구를 쓰는데 도구가 왜 나오는지 모르고 쓰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물리학 수업을 듣다 보면. 저는 그랬는데 특히 핵물리학 할 때도 이런 걸 알고 쓰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고요. 너무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물리학자 입장에서. 이걸 다 하려면. 그렇습니다. 수학과 전과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길래. 전과가 아니라 그 복수전. 마지막으로 질문 더 없으시면 마무리 짓죠. 상당히 길게 왔는데. 질문 더 없나요? 일단 저거 그러면 녹화는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 다들 종료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